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사람과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길을 걷다 누군가에게 어깨를 부딪혔고 사과를 했음에도 어디서 눈을 그렇게 뜨냐며 화를 내는 사람. 직장에서 단지 질문 하나 했을 뿐인데 그걸 왜 이제 물어봐? 지금 나 무시해? 라고 말꼬리를 잡는 동료. 가족이나 이웃,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조차 뜻밖의 불쾌한 말로 여러분의 하루를 뒤흔들기도 합니다.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사람은 논리가 없습니다. 목적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정에 휘둘려 상대의 틈을 타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흔한 실수는 참아주는 것입니다. 설마 저 사람이 진심일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냥 조용히 넘기자. 하지만 이런 태도는 상대에게 신호를 줍니다. 이 사람은 내가 건드려도 아무렇지 않구나. 내가 화를 내면 물러서겠지라는 신호. 그 결과 그들은 점점 더 뻔뻔해지고 여러분은 점점 더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그런 막무가내 시비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단단하게 대응하고 오히려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 수 있는지 가장 효과적이고 우아하며 현명한 3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한 가지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정민지님은 최근 지하철에서 있었던 황당한 일을 사연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퇴근길, 사람들로 가득 찬 전철 안에서 민지님은 조용히 이어폰을 끼고 창가 쪽에 서 있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음악을 듣고 있는데 어느 중년 여성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가씨,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네. 어른 앞에서 그렇게 흔들흔들거리며 음악 틀어놓고. 민지님은 순간 멍했습니다. 음악은 이어폰으로 들었고 소리도 밖으로 새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건지. 그녀는 당황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시끄러우셨나요? 라고 작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그 여성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뭐 어쨌다는 거야? 사과하면 다야? 요즘 애들은 기분 나쁘면 사과하면 끝이냐고. 민지님은 그 말에 더는 아무 말도 못했고 그 자리에서 몸을 숙인 채 내릴 역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대중교통을 탈 때마다 누군가 갑자기 시비를 걸까봐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민지님의 사연은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중 누군가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유 없는 시비는 상대의 내면에 쌓인 스트레스나 자신감 부족 혹은 단순한 습관에서 나옵니다. 그 화살은 논리로 쏜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던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친절하게 논리적으로 대응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더 이상 여러분을 만만한 상대라고 생각하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요? 공자께서는 무례한 자를 만나거든 먼저 인내하라. 그러나 3번 이상이면 더는 거기에 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유 없는 시비를 당했을 때 상대가 꼼짝 못하게 만드는 3가지 방법을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비를 거는 사람에게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첫 번째 대응법, 응시와 정적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이 항상 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없는 사람이 상대에게 가장 큰 심리적 긴장을 유발합니다. 이유 없는 시비는 감정으로 상대를 휘두르려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고요하게 응시만 해도 상대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서울 중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정수진님의 사례입니다. 수진님은 작은 동네 카페를 운영하며 단골 손님들과 좋은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어느 날 처음 보는 남자 손님이 들어와
커피를 마시다 말고 이 집 커피 너무 쓰네. 여긴 물도 돈 받고 팔아? 라며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수진님도 입맛에 안 맞으셨나 봐요라며 부드럽게 응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지. 요즘 자영업자들 손님한테 서비스도 없고 말이야라며 계속 불쾌한 말들을 던졌습니다. 수진님은 순간 화를 내고 싶었지만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조용한 카페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이상한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님은 고개도 숙이지 않고 눈을 피하지도 않은 채 그저 단단하게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오히려 남성이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끝을 흐리고 결국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나갔다고 합니다. 수진님은 말합니다.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사람은 반응을 원해요. 내가 그 반응을 주지 않으니 그 사람도 흥미를 잃더라고요. 이처럼 감정을 흔드는 자리에 정적과 응시로 맞서면 상대는 스스로 무게중심을 잃게 됩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상대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말을 아끼는 태도는 비언어적 신호 중 가장 강력한 형태로 상대에게 내가 만만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이 정적은 상대가 자기 행동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말은 서로 부딪히지만 정적은 상대를 스스로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조용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 짧게는 3초, 길게는 5초. 이 짧은 시간 안에 상대는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그 뜻은 흐려지고 눈이 고요하면 천하를 꿰뚫는다. 말로 이기려 하지 말고 침묵과 눈빛으로 상대를 흔들 수 있습니다. 단호한 침묵과 당당한 눈빛은 어떤 말보다 무겁게 작용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 앞에서 뭔가 대답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셨나요? 그럴 땐 꼭 기억해 주세요.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을 한순간에 당황하게 만들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게 만드는 두 번째 방법, 예상치 못한 정중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시비를 걸 때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미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요? 그건 아니죠.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반응들은 상대에게 다시 공격할 빌미를 줍니다. 그런데 만약 그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다면 그 사람은 순간 자신이 무언가 잘못한 건 아닐까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한동훈님은 마트에서 줄을 서던 중 앞사람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왜 자꾸 붙어 서 있어요? 숨 막히게 너무 바짝 붙잖아요. 라고 말해 순간 당황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거리가 충분했음에도 그 사람은 괜히 시비를 걸 듯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동훈님은 순간적으로 반박할 수도 있었지만 그때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아, 불편하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조금 더 뒤로 서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 순간 그 앞사람은 표정이 어색하게 굳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마트를 다 돌고 나와 주차장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은 오히려 고개를 숙이며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정중함은 시비꾼에게 가장 낯선 무기입니다. 시비를 거는 사람은 감정이 뾰족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뾰족한 감정을 받아쳐주기를 바라죠. 그래야 싸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정중하게 제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말하면 상대는 자신의 분노가 어디에도 닿지 못한 채 공중에 떠버리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정중함은 상대의 불편한 감정을 받아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이 싸움에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심리학자 토머스 고드는 갈등 상황에서 가장 강한 말은 상대를 이해한다고 말하면서 논쟁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중함은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정중함이 비굴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는 태도는 오히려 상대에게 내가 이겼다는 우위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표정은 부드럽게, 말투는 또박또박, 그리고 시선은 흐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말씀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괜한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이 한 줄 안에 공감과 거리두기, 그리고 단호함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대를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더 이상 시비를 이어갈 수 없도록 말의 결을 바꾸는 것, 그게 바로 예상치 못한 정중함입니다. 이 방법은 직장에서도, 이웃관계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례한 말에 정중하게, 불쾌한 태도에 담담하게. 이런 태도는 여러분을 단단한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방법, 관계의 무게를 정확히 인식하고 선을 긋는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비는 언제나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지만 관계에 따라 그 선을 정확히 그어야 더는 다가오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관계의 경계를 무너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친하지도 않은데 마치 오래된 사이인 것처럼 무례하게 말하거나 지적하고 명령조의 말을 던지곤 합니다. 이유 없는 시비는 대부분 그런 허술한 경계 안에서 감정의 무단 침입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단호한 말로 관계의 무게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최지윤님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이웃에게 황당한 시비를 당했습니다. 요즘 왜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입주자 대표라는 사람이 뭐 하는 건데? 당시 그녀는 서류를 들고 바쁜 상황이었지만 상대는 목소리를 높이며 질문이 아닌 비난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난방비가 많이 올라서요. 정책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상대는 말을 자르며 그러니까 당신이 일을 똑바로 안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윤님은 그때 마음을 다잡고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이건 설명을 드려야 할 대화가 아니라 비난을 들을 자리는 아닙니다. 이런 말투로는 어떤 대화도 이어가지 않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민원 접수해 주세요. 그 말에 상대는 잠시 말을 잃었고 결국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 사람은 지윤님 앞에서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시비를 걸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지윤님이 관계의 무게를 정확히 인식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웃일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관계에서 내가 참아야 할 감정은 없다는 태도, 그리고 그 인식을 단호한 말로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시비를 거는 사람 중에는 자신의 불쾌함을 관계라는 명분으로 상대에게 쏟아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몇 년 지냈는데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동네 사람들 다 그러던데요? 이런 말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관계는 정도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 무게에 맞는 말과 태도는 각기 다릅니다. 그 무게를 넘는 무례함은 경고 없이 받아주면 다음에도 그 사람은 더 쉽게 경계를 넘을 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 이상은 넘어올 수 없습니다라는 신호를 분명히 주는 것입니다. 그 신호는 공격이 아니라 정확한 말로부터 나옵니다. 이건 편하게 이야기 나눌 주제가 아닙니다. 제가 감당할 필요는 없는 말이에요. 이런 방식의 대화는 저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관계의 무게를 정확히 따져서 선명한 말로 선을 긋는 태도는 상대를 조용하게 만듭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보다 약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겐 마음대로 말하고 자신보다 단단한 사람 앞에서는 말조차 조심한다. 여러분이 단단해져야 상대는 말의 무게를 인식합니다. 이유 없는 시비, 그것은 약한 사람을 겨냥한 무책임한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계에서 내 위치를 알고 그 무게를 분명히 전달하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지켜줍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3가지 대응법을 실제로 일상에서 어떻게 써야 할지, 그리고 그 기술들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째, 정적과 응시로 상대를 멈추게 하는 법. 둘째, 예상 밖의 정중함으로 상대의 흐름을 끊어내는 법. 셋째, 관계의 무게를 정확히 인식하고 말로써 경계를 그어주는 태도. 이 3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대응이 아닙니다. 모두 나의 감정과 나의 공간을 지켜내기 위한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작동하는 방법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성우님은 이 3가지를 모두 실천하며 자신의 삶을 바꾼 사례를 이 방송에 사연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성우님은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응대가 많고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하는 환경. 그런데 늘 찾아오는 몇몇 민원인 중 특정한 한 분은 이유 없이 말도 거칠고 큰 소리를 내며 성우님을 자주 모욕했다고 합니다. 당신 같은 공무원이 있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지. 어디서 말대꾸야? 너 이름 뭐야? 그는 매번 참았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망가졌고 밤마다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심리 상담을 받았고 거기서 배운 3가지 침착한 경계 세우기를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그는 그 민원인이 큰 소리를 낼 때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상대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상대는 말끝을 흐렸고 잠시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번 그 민원인이 다시 불쾌한 말로 무시하려 할 때 그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표현만 조금 조절해 주신다면 더 잘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는 순간 어색한 미소를 지었고 이상하게 더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번째 상황에서 성우님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런 말투로는 제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다른 창구에서 정식 민원 접수로 요청해 주세요. 그 말을 들은 민원인은 당황하더니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 민원인은 더는 성우님에게 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성우님은 말합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여전히 까다롭죠. 하지만 제가 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니 그 사람도 달라졌고 무엇보다 제가 달라졌어요. 더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시비를 피하는 기술은 결코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방패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불쾌한 말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나? 그냥 참자 하며 침묵만 선택하셨다면 이제는 감정을 지키기 위한 단단한 말과 태도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시비는 항상 약한 곳으로 흐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단단해지는 순간 그 시비는 더는 여러분을 향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그들의 말이 논리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저 감정의 투척이었다면 여러분은
그 감정을 되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단단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말보다 강한 정적과 응시로 상대를 심리적으로 멈추게 하세요. 말을 삼키고 눈빛으로 말하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앞에서 시비꾼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예상 밖의 정중함은 상대의 흐름을 꺾는 가장 세련된 무기입니다. 분노로 상대하려는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면 그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 한 줄이 어떤 말보다 강하게 작용합니다. 세 번째, 관계의 무게를 인식하고 선을 분명히 그으세요. 이 대화는 그 말투로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방식의 말에는 응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은 여러분의 존엄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사람은 경계가 없을 때 타인을 함부로 대합니다. 여러분이 선을 그을 수 있어야 상대는 그 선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방송의 핵심은 참지 마라가 아닙니다. 흔들리지 마라입니다. 시비를 거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자주 침묵을 선택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스스로를 지키는 울타리가 아니라 자신을 지우는 도구가 된다면 그 침묵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이제는 말할 줄 아는 사람, 표현할 줄 아는 사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철학자 루소는 인간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존중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경계, 여러분의 말투 하나가 여러분의 품격을 지켜줍니다. 방송을 들으시며 혹시 떠오른 얼굴이 있으신가요? 늘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던 사람, 대화의 이유도 없이 감정을 쏟아내던 사람, 이제는 그 사람 앞에서 작게 웃으며 침착하게 말해보세요.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투에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유 없이 시비를 당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해주시면 다음 방송에서도 더 단단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 앞에서도 작아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